안녕하세요. 드라이브타임 오디세이입니다. 저는 여기 지금 홀리스터 파크에 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오프로드용 업스티컬 코스가 있어가지고서는 차를 가지고서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스테이 파크인데요. 여기 오면 이제 비포장도로 크게 두 개 코스가 있더라고요. 이쪽은 위쪽에 있는 어퍼 코스인데 이쪽으로 차를 가지고 사륜구동 차를 가지고서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입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여기 업스티컬 코스가 있거든요. 보면 이렇게 다양한 코스가 있고 여기서 싹 이제 본인의 트럭을 가져와서 여러 가지 성능 한번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봤고요. 여기 한번 사이버 트럭의 오프로드 성능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가시죠. 홀리스터 파크는 실리콘밸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로 사우스로 가면 이제 도착할 수 있어요. 이 홀리스터라는 이름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이게 옷 브랜드 있잖아요. 거기랑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 홀리스터 파크, 여기 스테이 파크인데 이런 자동차 아니면 덜바이크, ATV 이런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오프로드 코스가 정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퍼렌치 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차량만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업스티컬 코스가 이제 있게 되었고요. 근데 여기 이런 좀 코스 말고도 밑에 쪽에 가면은 좀 더 완만한, 그러니까 마일드한 코스도 있어요. 여기 이제 풍경을 보면서 이렇게 오프로드를 즐길 수 있는, 여기는 제 생각에는 SUV로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쉽게도 문이 닫혀 있어서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오프로드 진입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비유커 다이내믹 모드로 들어가신 다음에 다이내믹 모드에 들어가시면 이제 오프로드 모드가 사이버 트럭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파킹 상태에서만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경고문 잘 읽어보시고 이제 들어가시면은 오프로드 앱을 이제 키실 수 있게 돼요. 그럼 오프로드 앱 키시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전면부 카메라랑 이제 좌우 카메라, 어디 지금 타이어가 뭐가 걸치고 있는지 이런 걸 보여줄 수 있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길잡이가 없어도 이렇게 혼자서 좀 오프로딩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차 내려서 이렇게 확인을 안 해봐도 되니까. 지금 보시면 오프로드 모드에 이제 오버랜드 그리고 바하 모드 있는데, 바하 모드는 일종의 랠리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 오버랜드 모드가 이 그립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한 모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서피스도 고를 수 있고 이제 일종의 트랙션 컨트롤이죠. 그리고 이제 오토 브레이크 오토 홀드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런 거 이제 결정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운전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가면은 기본적으로 차는 이제 라이드 하이츠는 이제 차고는 높음으로 이제 설정이 되고요, 하이로.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다양한 정보, 이거 트랙 앱처럼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제 배터리의 온도라든지 전후 모터의 온도 또 이제 표시가 되고요, 타이어 압력도 이제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행을 쭉 하셔서 들어가시면은 이게 보시면은 좀 특별한 점이 여기 이제 락킹 디퍼런셜 같은 것도 이제 조정할 수 있어요. 전후 이제 테슬라는 전후 락킹 디퍼런셜 둘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속도계 보시면 이렇게 소수점까지 표현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게 이제 운전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피치 롤 이런 정보도 뜨고 현재 어느 정도의 그레이드를 가고 있는지 이런 정보도 다 표시가 됩니다. 여기 이제 옵스티컬 코스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코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맵에 보면은 이렇게 좀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랑 조금 어려운 부분,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 이렇게 구분이 잘 되어 있거든요. 쉬운 부분은 일반 SUV로 오기에는 좀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출고 기준으로 한 뭐 랭글러나 뭐 디펜더 같은 차들이 오기에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어려운 코스들은 어느 정도 이제 리프트 킷을 했거나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차들이 오는 게 좋을 것 같고, 옵스티컬 코스 바로 앞에 이렇게 피크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딸이랑 같이 갔었는데 여기서 김밥이랑 그리고 가져온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또 사이버 트럭은 110V랑 220을 쓸 수 있죠. 그래서 물을 끓여가지고서는 그래서 맛있게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출발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서스펜션이 하이에 맞춰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사이버 트럭 차고가 총 6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프로드에서는 이제 하이, 베리 하이, 그리고 익스트랙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익스트랙 모드로 하면은 미디움, 보통 단계에서의 그라운드 클리어런스에서 거의 한 5.9인치가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5.9인치면 실질적으로 6인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사륜구동차에서 6인치 리프트 킷을 적용한 거랑 거의 동일한 높이가 버튼 하나 누르면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인치 킷이라고 하면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포드 F-150에다가 6인치 킷을 장착한 모습입니다. 보면은 이 정도 되는 차고를 버튼 하나, 에어 서스펜션 하나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이라는 게 한국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승차감 이런 거에 되게 집중해서 보시는 것 같은데, 승차감이 좋아지는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에어 서스펜션이 있으면 승차감을 좀 크게 조정할 수는 있죠. 부드럽게 아니면 단단하게. 근데 그거 말고도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에어 서스펜션의 장점은 이 뭐니 해도 차고 조절이 굉장히 크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로드 기능 성능을 이제 굉장히 향상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평소에는 이제 차고가 낮은 상태로 그렇게 다닐 수 있다가도 오프로드처럼 차고가 높은 상황이 필요할 때 일반 스프링들은 그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차고를 갑자기 바꾼다는데. 그런데 이제 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쫙 올려서 이제 할 수 있다. 오프로드 차량 중에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들이 꽤 있어요. 사이버 트럭도 그렇고,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라운드 클리언스 기준으로 보면은 사이버 트럭이 16인치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비안 같은 게 한 14.9인치 정도 되고, 그러면은 오프로드 차량으로 좀 유명한 차들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뭐 랜드로버 디펜더 뭐 이런 거 유명하죠. 그 차도 이제 에어 서스펜션인데, 에어 서스펜션으로 최대로 올리면 그게 12인치예요.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 16인치랑은 확실히 차이가 나게 되죠. 그리고 뭐 또 유명한 차들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코일 스프링 쪽에서 유명한 차들은 뭐 예를 들어서 지프 랭글러 같은 것도 이제 옵션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익스트림 패키지, 익스트림 라쿤 패키지인가? 그거를 넣으면 이제 가장 차고를 높게 설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그게 이제 12인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인치나 되는 차는 사실 일반 운전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높으니까 이제 내리고 탈 때도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 승차감도 사실 좋지 않고. 근데 이제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굉장히 이제 낮은 상태로 운전을 할 수 있다가도 이제 오프로드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16인치까지 쫙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제 생각에 이런 차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차는 없어요. 리비안 같은 차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스테빌라이저 같은 것도 디스커넥트 할 수 있고, 그래서 꽤 오프로드 본격적으로 준비한 차인데, 사이버 트럭은 그런 이제 스테빌라이저 링크를 이제 끊거나 이런 것까지는 이제 되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라운드 클리어런스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프로드 성능에서는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대등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아직 그 배터리 아머라든지 락 슬라이더 같은 게 테슬라 공식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되죠. 이제 밑에 돌이 있으면은. 그래서 차 오프로드를 하다 보면은 이제 차 속도를 좀 붙여가지고서는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내연기관도 다 똑같아요. 만약에 이제 하부가 제대로 보호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면에 돌 같은 거 쳐가지고선 만약에 엔진 오일팬을 친다, 그러면 뭐 그날 집에 못 가는 거죠. 아니면 이제 트레일 뒷부분에 이렇게 차가 출렁 걸어가지고서는 리어 엑셀에 이제 디퍼런셜 케이스를 쳤다, 그러면 뭐 바로 케이스 깨지면서 오일 새면 그것도 이제 집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트럭 같은 거 하부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튼튼한 스키드 플레이트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 락 슬라이더 같은 거 이제 차량의 측면을 보호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배터리 아머 같은 게 더 추가로 나오면은 아마 더 뭔가 좀 더 이제 돌을 이렇게 치고 가는 그런 오프로딩이 이제 가능하겠죠. 지금도 뭐 보호가 많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차들이랑은 솔직히 제 생각에 아예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압도적인 오프로드 성능을 가지고 있고, 이게 진짜 사이버 트럭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이버 트럭의 오프로드 성능을 이야기할 때 이 웨이드 모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웨이드 모드는 도강 같은 거 할 때 배터리 팩 내부 압력을 이제
가압 상태로 만들어져서 내부로 이제 배터리팩 내부로 물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배터리팩이라는 게 배터리를 사용할 때 내부에서 이제 가스가 발생하고 그 이제 방출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배터리팩은 이제 다 브리드, 이제 숨을 내쉴 수 있는 그 구멍들이 있어요. 이게 없는 배터리팩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만약에 물에 잠기거나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이제 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물을 건너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고려를 해가지고서는 배터리팩 내부를 가압 상태로 만들어서 이런 도강할 때도 배터리팩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아마 다른 전기차에는 이 기능이 있는 차가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간혹 이렇게 뭐 몇몇 전기차 이제 오프로드 성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도강하는 그런 거 이제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뭐 아주 잠깐 물에 뭐 이렇게 잠겼다 나왔다 이런 거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진짜 오프로드를 하다가 강을 만나서 뭐 몇 분 동안 뭐 10여 분 이상 이렇게 장시간 배터리가 물에 잠겨 있는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그 물이 내부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브리드 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 사이버 트럭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망의 바하 모드가 있습니다. 이제 바하 모드는 일종의 랠리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오프로드에서 좀 더 속도를 중요시해서 이제 달릴 때 사용하게 되는 모드인데, 들어가게 되면은 트랙션을 어떻게 할지도 결정할 수 있어요. 트랙 모드에도 있는 건데 이제 전륜 100%로 할지 아니면은 뭐 전후 좌우를 자기가 본인이 이제 결정할 수 있어요. 뭐 전륜 20%, 후륜 80% 이런 식으로, 아니면 후륜 100%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도 어느 정도로 할지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니멈을 하면 완전히 꺼지는 건 아닌데 굉장히 많은 슬립을 허용해 주기 때문에 말 그대로 랠리카처럼 달리는 게 가능해요. 뒤를 이제 적극적으로 미끄러뜨리면서, 그때도 이제 트랙션 컨트롤이 절대 이제 뭐 파워를 끊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슬라이딩을 적극적으로 허용을 해주면서 그렇게 오프로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에 정말 걸맞는 그런 일종의 스포츠 트랙 모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를 이제 키면은 정말 사이버 트럭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드리프트 머신 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하이 프릭션, 그러니까 일반 포장도로에서는 이제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문에 뜨는데 오프로드에서만 꼭 사용을 하시기를 권장하는 바이고, 꼭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이 바하 모드를 키고 흔히 얘기해서 드리프트 세팅, 이제 후륜 100%로 하고 트랙션 컨트롤 미니멈으로 하고 이제 달려보면은 이 사이버 트럭이 얼마나 스포티한지, 특히 그러면서 이 스티어 바이 와이어랑 리어 스티어 휠 같은 그런 조향이 정말 훌륭하게 캘리브레이션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드리프트가 되는 모션에서도 차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래서 더 이제 스포티하게 운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바하 모드를 키게 되면은 리제너레이션도 이제 더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사실 스포티한 주행을 할 수 있어요. 어떠셨나요? 이번 비디오에서는 사이버 트럭의 이제 오프로드 성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그냥 모양만 이렇게 굉장히 우락부락한 그런 차가 아니고 진짜로 엄청난 오프로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차예요. 그래서 일상에서도 굉장히 이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캠핑도 하고 짐도 실을 수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오프로드 상황이 되면은 에어 서스펜션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서는 굉장히 높은 차고를 만들어서 오프로드용 차로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픽업 트럭 같았으면은 이제 뭐 6인치 리프트 킷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사서 개조를 해야지 이제 좀 갈 수 있는 것도 전혀 이제 건들 필요 없, 순전 상태에서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강력한 장점이 있고, 그래블에 따라서는 이제 타이어만 업그레이드 해도 정말 강력한 이제 오프로드 차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그런 락 슬라이더라든지 그런 액세서리들을 장착하게 되면은 아마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사이버 트럭 오프로드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